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1일 오후 6시 16분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국방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주 상식적이고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 명언입니다.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선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판문점 선언도 하고 9.19 군사 합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김정은이가 바뀔 것이다. 이게 선의에 의존해서 안보 정책을 펴다가는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걸 비판한 이야기인데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 면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느냐. 상대방의 악의에 대비한 정책을 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보라는 것은 상대 국가가 우방국이라도 언제 악당으로 돌변할지 모르겠다는 걸 상정해가지고 안보를 하는 겁니다. 안보는 1%의 실패율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안보라 해야 됩니다. 완전 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은 한 90%의 성공 확률만 있으면 도박을 하는 게 기업인데 국가는 안보를 놓고 도박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 즉 북한의 선의에 또는 중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안보 정책은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국방부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고 가짜 평화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의 확장 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한국형 삼축 체제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말은 너무 짜증 나오니까 해설을 해야 이게 쉽게 전달이 됩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뜻합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즉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은 핵 개발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가 핵을 제공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에 의존하라는 뜻인데 지금까지는 미국의 선의에 의존했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선의에 의존했어요. 미국이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선의에 기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작전 계획을 한번 짜보자.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보자. 북한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시나리오를 만들고 훈련을 한번 해보자. 실제로 핵 탄두를 투발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더라도 도상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깊게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할 경우 언제라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교육 훈련은 곧 작전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전 장병이 전투 임무 위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군대는 평상시에는 훈련하는 조직입니다. 전시에는 전투하는 조직인데 즉 훈련과 전투가 같습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전투할 때 이길 수도 있고 피해를 적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한미 군사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전투할 때 피를 많이 흘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교육훈련은 전투 수준으로 하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청와대입니다. 옛날 국방부에 있는 대통령실이 아니고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다음 달 실시하고 훈련 주체도 군대군 형식으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합참이 참가하면 미군도 그에 상응하는 군조직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말이 이게 딱딱해가지고 국민들 가슴에 잘 꽂히지 않는데,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영어로는 DSC TTX인데 이것도 결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또는 미사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연습을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핵 문제에 관한 핵무기 운용에 관한 미국은 우방국과 잘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워낙 지금 사정이 급하니까 지금 미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미국도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합참과 한국 합참이 같이 한다. 이래 되면은 그게 구체성을 띠게 되는 거죠. 핵 우산 약속이란 게 사실은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작전용어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이라는 말로 나타났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5월에 합참과 미측 군사 분야에서 군과 군 간의 별도 TTX 운용 연습을 하고자 한다면서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그런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TTX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DSC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해서 한미 간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토의하는 연습입니다. 연습인데 2021년 9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가 작년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정례화가 합의되어 가지고 이제 실시를 한다 이거죠. 이종섭 장관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탄의 보유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무인기 대응에 대해서는 군사력 강화에서 소형 무인기에 대한 것은 그동안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져 있었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대응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능력을 어떻게 해서 갖출 것인가 하는 내용이 보고의 핵심이었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내년 전략사령부 창설 이후 전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해설이 필요합니다. 이게 비대칭 위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까 미국의 핵으로 대응을 한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그냥 공동 운영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거기에만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북한의 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 재래식 군사력으로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는 갖고 있지만 재래식 무기에서 우리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 강화하는 게 바로 삼축 체제입니다. 삼축은 첫째, 탐지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쏘는 걸 미리 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확실하다 하면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단 북한이 핵탄두를 단 미사일을 쏠 때 그걸 요격하는 겁니다. 탐지 요격.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졌다. 그럼 그걸로 대한민국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하시설이 많기 때문에 다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대량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대량 보복을 해가지고 아주 북한 농당 정권을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게 바로 삼축체제입니다. 탐지, 요격, 대응 모두 재래식 군사력입니다. 이걸 극도로 강화해 놓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핵과 한국의 압도적인 비핵 재래식 군사력이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균형.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핵 대 비핵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비핵,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삼축 플러스 미국 핵 우산을 더하는 거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명은 이것은 뭐 동서고금의 안보 원칙입니다.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고 미국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평화도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